늦여름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진 뒤 마을 이장 박서방이 관아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젖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우리 마을 앞으로 온 편지인데 이름이 번져서 누구 앞으로 온 건지 모르겠구먼. 박서방은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봉투를 보여주었다. 과연 먹으로 쓴 글씨가 빗물에 젖어 번지고 흐릿했다. 김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관아에서 온 편지라니 좋은 일이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세금 독촉이거나 부역 징발 아니면 누군가 고소를 당했거나 우리 마을 김씨성 가진 분이 세 분이시니 한 분씩 찾아뵙고 여쭤봐야겠소. 박서방은 편지를 들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가장 먼저 김진사 댁을 찾았다. 김진사는 45 나이에 당당한 체구의 양반이었다. 그는 박서방이 대문 앞에 나타나자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진사어른 관아에서 편지가 왔는데 받는 분 이름이 흐릿해서 말이오. 혹시 어른께서 받으실 편지가 있소? 김진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한테 올 편지는 없는데 이거 정말 김씨 앞으로 온 게 확실하오? 김자만 겨우 보이지 않소? 김진사는 봉투를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소. 다른 김씨 어른께 가보시오. 박서방이 돌아서자 김진사는 황급히 사랑채로 들어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설마 그 일이 이제야 탄로가 난 건가? 10년 전 김진사는 과거 시험을 볼 때 시험관과 연줄이 있는 중인에게 쌀 10석을 주고 시험 문제를 미리 얻어본 적이 있었다. 물론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함께 관련된 사람들 중 몇몇이 최근 조정에서 문제가 되어 국문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 이름이 거기 나왔다면 진사는 밤새 뒤척였다.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자신 앞으로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박서방은 김부자 댁을 찾았다. 김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논밭을 가진 사람이었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도 많았지만 자수성가에서 모은 재산도 만만치 않았다. 부자 어르신, 관아에서 온 편지인데 혹시 어르신 앞으로 온 게 아닌가 싶어서. 김부자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자세히 살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이 멈칫했다. 이거 언제 왔다고 했어? 그저께 소나기 올 때 제가 관아에 갔다가 받아왔습니다. 김부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편지를 돌려주며 애써 태어난 척했다. 나는 받을 편지는 없어만 혹시 모르니 일단 두고 가시오.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내 것이 아니면 돌려드리리다. 그러시지요. 내일 다시 들르겠습니다. 박서방이 돌아가자 김부자는 편지를 들고 사랑채로 급히 들어갔다. 이웃 땅 경계 문제가 터진 건가? 4년 전 봄, 김부자는 이웃한 박씨 집안의 땅과 경계를 다시 정할 때 측량을 속였다. 박씨 쪽 땅 두마지기가 자신의 것으로 넘어오게 만든 것이다. 박씨 집안은 주인이 늙고 자식들이 멀리 사는 데다 농사에 관심이 없어서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박씨 큰아들이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낙향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양반이 땅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들통날 게 분명했다.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김부자는 밤새 뒤척이며 궁리했다. 편지가 정말 자기 앞으로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고소장이라면 어쩌나.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까. 그는 밤새 봉투만 뒤집어 보며 고민했지만 끝내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날이 밝자마자 박서방을 불렀다. 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닌 것 같소. 가져가시오. 박서방은 편지를 돌려받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김은장 어르신 댁에 가봐야겠구먼. 사흘째 아침 김부자에게서 편지를 돌려받은 박서방은 서당의 김은장을 찾았다. 김은장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비로 6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곧았다. 훈장 어르신, 관아에서 온 편지인데 받으실 분을 찾지 못해서 이리 왔습니다. 김은장은 편지를 받아들더니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이 정녕 김씨 앞으로 온 것이오. 예, 김자는 분명합니다.
김훈장은 편지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나는 관아에서 올 편지는 없어. 혹시 다른 두 김씨 어른들은 뭐라 하시던가? 두 분 다 자기 편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소?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셋뿐인데. 김훈장은 박서방을 돌려보낸 뒤 서당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족보첩을 꺼냈다. 족보 위조가 발각된 건가? 김훈장의 본래 신부는 양반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중인이었고 아버지는 설이었다. 하지만 30년 전 어느 양반 집안이 대가 끊어지자 그 족보를 쌀 100석을 주고 사서 자기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양반 행세를 하며 서당 훈장으로 살아온 것이다. 최근 조정에서 족보 위조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방이 붙었다. 적발되면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다. 누가 고발한 것인가? 김훈장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사흘째 오후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세 집안 모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진사는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부자는 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으며 김훈장은 서당 수업을 쉬었다. 해질 무렵 마을 주막에는 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술상을 앞에 두고 남정네들의 수다가 시작됐다. 야, 들었나? 관아 편지를 세 분 김씨 어른들이 다 자기 거 아니라고 하신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나? 우리 마을 김씨가 딱 세 분뿐인데. 한 사내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생각엔 김진사 어른 거 같은데. 요즘 사랑채 문을 꼭꼭 닫고 계시잖아. 평소엔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데. 아니야, 김부자 어르신 거야. 장날마다 빠짐없이 나가시던 분이 며칠째 안 나오시잖아. 필시 뭔가 숨기시는 게 있어. 옆자리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두 분 다 아니야. 김훈장 어르신 거라니까. 서당 수업을 쉬신 게 이번이 처음이야. 30년 서당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는데. 그럼 대체 무슨 일이길래? 과거 부정 아닐까? 김진사 어른 과거 보셨잖아. 땅 문제일 수도 있지. 김부자 어르신 땅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면 신분 사칭? 김훈장 어르신 족보가 좀 이상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주모가 술병을 들고 오며 쯧쯧 혀를 찼다. 그만들 하세요. 함부로 어른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남정네들의 추측은 멈추지 않았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었다. 내가 듣기로는 세 분이 다 연루된 큰 사건이래. 무슨 사건? 그게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라던데? 나흘째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온 여인네들이 모였다. 두레박질을 하며 그녀들의 입도 바빠졌다. 아주머니, 들으셨어요? 관아 편지 말이에요. 들었지? 우리 영감이 어젯밤 주막에서 듣고 와서 한참 떠들더라고. 젊은 며느리 하나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희 시어머니 말씀이 김진사 댁 머슴이 그러는데 진사 어른이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드신대요. 어머, 그래요? 김부자 어르신 댁은 어떤가요? 부자 어르신 댁은 더하죠. 밤마다 사랑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대요. 뭔가 문서를 들춰보시는 것 같다던데? 나이든 안하기 물동이를 이고 일어서며 한마디 거들었다. 김훈장 어르신 댁도 심상치 않아요. 훈장 마님이 며칠째 한숨만 쉬신대요. 밥상도 물리시고. 새 댁이 다 그 모양이면 정말 심각한 일인가 봐요. 관아에서 편지 보낸 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여인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다. 혹시 영모에 연루된 거 아닐까요? 에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세 분 다 평생 조용히 사신 분들인데. 조용히 사신 분들이 더 의심스럽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잖아요. 물을 다 기른 여인네들이 하나 둘 흩어졌지만 소문은 물동이와 함께 각 집으로 퍼져나갔다. 닷새째 되는 날 마을 근처 오일장이 섰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소문도 따라왔다. 저기 김진사 댁 머슴 아니야? 맞네. 야, 진사 어른 요즘 어떠시냐? 머슴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그냥 평소와 다름 없으십니다. 평소와 다름없다고? 밥도 안 드신다며? 아, 그건 그냥 입맛이 좀 없으신 거지. 장터 한쪽에서는 김부자 댁 종이 물건을 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 주인 어르신이 요즘 밖에 안 나온다며? 맞아. 장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이. 필시 큰일 났나 봐.
채소 파는 안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세 분 김씨 어른들이 다 함께 무슨 일을 하셨대요? 함께 무슨 일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세 분이 연루된 큰 사건이라는데. 떡장수 영감이 고개를 저었다. 허허, 사람들 입이 참 무섭네. 편지 하나 왔다고 별의별 소문을 다 만들어내니.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다. 처음에는 편지가 왔다던 것이 관아에서 조사 나온다가 되었고, 조사 나온다는 것이 곧 잡혀간다가 되었다. 엿새째 되는 날 장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자나무 아래 모였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세 분 다 집 밖으로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게 분명해요. 관아에서 포졸이라도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섰다. 이래서는 안 되겠소.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 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편지를 열어보게 해야 하지 않겠소? 이대로 가다간 마을 전체가 불안에 떨게 생겼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하시겠습니까? 내일 정오가 어떻겠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모든 게 밝혀지는 게 좋을 것 같소. 박서방이 나섰다. 제가 세댁을 돌면서 전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방은 새 집을 찾아가 똑같은 말을 전했다. 내일 정오 정자나무 아래에서 함께 편지를 열어보기로 했으니 꼭 참석해 주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거절하면 더욱 의심을 살 것이 뻔했다. 긴 밤이 지나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1회째 되는 날 정오.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정자나무 아래로 나왔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들었다. 김진사는 안색이 창백했다. 김부자는 계속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김은장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박서방이 봉투를 들고 말했다. 세 분 중 누구 앞으로 온 것인지 모르겠으니 이렇게 함께 모신 것입니다.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다. 주변 사람들도 조용해졌다. 박서방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관아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나왔다. 이게 뭐요? 박서방은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안동부에 속한 본마을에 거주하는 김씨성을 가진 분들에게 알리노니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올가을 대동법에 따른 전세미와 대동미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라. 납부 장소는 관아곡간이며 기한은 8월 보름까지로 한다. 각 호별 납부할 쌀의 양은 별도로 통지하겠노라. 박서방이 문서를 다 읽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게 전부요? 그런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금 납부 안내였던 것이다. 매년 오는 평범한 관아의 공문서.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김진사는 김부자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김부자는 김은장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김은장은 김진사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저 사람도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세 사람은 각자 그렇게 생각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마다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 서로 눈치챈 것이다. 박서방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허허, 그저 세금 안내였구먼. 세 분께서 괜히 불안해하셨소.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김진사가 먼저 일어났다. 나는 이만 가보겠소. 김부자도 뒤따라 일어났다. 나도 가봐야겠소. 김은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실례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수군거렸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김진사는 김부자를 볼 때마다 조심스러워했다. 김부자는 김은장을 만나면 괜히 말을 아꼈다. 김은장은 김진사 앞에서 더욱 몸을 낮췄다. 저마다 자신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지만 상대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서로 모르지만 함부로 남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을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날, 세 사람은 관아 앞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 끝에 김 훈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들 무탈하시오?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 살고 있어. 김 부자도 작게 웃었다. 우리 모두 그럭저럭 사는 게지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떳떳하지 못한 순간이 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세 사람은 그날 이후로도 각자의 비밀을 품고 살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기만 하거나 남을 쉽게 판단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왔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관아 편지 하나에도 밤잠을 설치게 된다. 평범한 공문서 하나가 세 사람에게 남긴 교훈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